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대 시간입니다.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자. 듣기만 해도 가슴 뛰지 않으세요? 스타스테크의 양수창 대표와 함께 오늘 이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스타스테크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일단 저희 회사는 가장 처음에 알려진 건 이제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업체로 처음에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네. 현재는 이제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친환경 제설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런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소셜 벤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셜벤처고 세계 최초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가판대 코너를 소개하면서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억대의 매출을 4년도 안 돼서 기록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아직은 좀 작은 기업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제설제 관련 시장 점유율은 10%가 넘으셨던데요. 워낙 물론 제설제 시장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신 거죠? 네, 일단 뭐 제설제 시장 자체가 국내는 워낙 좀 작지만 일단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 제설제 시장이 굉장히 거의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술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큰 성과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화상으로 우리 대표님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대표님, 저희가 전화를 좀 드릴게요. 전화 연결로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끄지 마시고요. 자, 오늘 가판대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 굉장히 유명해요. 유퀴즈에도 나오셨고 저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대표님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가판대에 또 모시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어서 지금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억대의 매출을 설립한 지 4년도 안 돼서 이룬 아주 대단한 스타트업 청년 사업가입니다. 대표님?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근데 전화가 또 울리네요. 혹시 방송을 틀고 아예 영상을 끄시고 그냥 전화로만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회의를 좀 나가고. 네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웬만하면 출연자들을 모시지 않고 전화 연결 혹은 화상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뷰 좀 이어갈게요. 제설제를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눈을 녹이는 성분을 염화칼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염화칼슘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염화칼슘 혹은 뭐 소금 이런 소위 말하는 염화물들이 보통 제설제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눈 녹이는 성능은 워낙 좋지만 제설하면서 이제 염화칼슘이 눈을 녹이고 염화이온이라는 특정 이온들이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 이온들이 소위 말하는 차량 하부를 부식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콘크리트를 파손시켜서 도로의 뭐 포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든지 혹은 주변의 가로수들을 고사시킨다든지 이런 수많은 환경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자동차의 부식 혹은 뭐 이제 주변 가드레일의 부식, 콘크리트의 파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이걸 파손했으니까 보수해야 되는 돈이 더 필요하겠구나의 관점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1차 산업군에 해당하는
그 자재들 있잖아요. 철근이 됐든 혹은 콘크리트가 됐든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재들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탄소가 배출이 돼야 되고 그 탄소 배출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설제, 특히나 염화칼슘 소금과 같은 일반 제설제에 따른 환경 피해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자연스럽게 소위 요즘 많이 집중하고 있는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친환경 제설제로 그래서 선택하신 게 불가사리인데 왜 불가사리예요? 일단은 불가사리 자체가 해양 폐기물이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네네. 저희가 이제 불가사리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건 기술에 대한 이유였는데, 불가사리 자체에서 저희가 추출하게 되는 특정한 다공성 우주체라는 성분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 때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불가사리 자체도 이제 아웃풋 관점에서는 해양 폐기물이고 국내 양식업에만 연간 3,4천억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불가사리가 현재 정부에서 매년 수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개체수를 줄여야 되니까 어민들한테 돈을 주고 정부가 불가사리를 사 모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사 모은 불가사리를 또 폐기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는 대부분 소각 폐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이 과정에서 무상으로 불가사리를 수급을 받아와서 저희 원자재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로 지구를 구하는 환경을 구하는 그 말에 적합한 일을 이 불가사리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폐기물인 것만으로 불가사리를 제설제로 쓸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다공성 구조체이기 때문에 불가사리가 네. 그렇단 말씀이신데 다공성 구조체가 어떤 겁니까? 참고로 저 문과라서요. 좀 쉽게. 네. 정말 네. 쉽게 사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통 쉽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그냥 불가사리에서 유래되는 이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다공성 구조체가 다공성 구조체는 말 그대로 이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고 동일한 질량일지라도 그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 자체가 거의 수천 배, 수만 배에 이르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우수한 특정한 그 반응성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고 있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 언론에서는 첫 번째 것들만 보통 많이 부각이 되는데 두 번째 쪽은 사실 부식을 전공하지 않았으면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파트여서 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피해 원인 물질인 이제 염화이온 같은 것들을 이 다공성 구조체가 흡착을 해서 염화이온을 고농도 상태로 존재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한 가지를 하고요. 사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다 핵심적인 기술인데 특정 부식 방지제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제 저장 방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특정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식 억제 효율을 증진시켜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능 때문에 다공성 우주체를 통해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 제일 큰 문제인 부식을 거의 완벽하게 억제를 하고 있고요. 부식을 완벽하게 억제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눈은 빨리 녹기지만 이게 부식되다 보니 자동차 부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로수나 뭐 콘크리트 파손 같은 게 이어지기 때문에 부식을 시키지 않는 불가사리의 그런 한 특성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말이 정확한 설명은 되지 않았겠지만 대강 맞는 말이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불가사리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저희 연구를 했었던 곳이 이제 다공성 구조체에 대한 연구를 큰 틀에서 했었었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다공성 구조체가 보통 숯 혹은 뭐 이온 교환 수지, 뭐 활성탄, 뭐 제올라이트 굉장히 많은 다공성 구조체들이 있는데 그런 다공성 구조체들의 이제 이온 흡착 경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불가사리에서 유래되는 다공성 구조체가 중금속 이온에 국한해서 흡착 효율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이제 참고 논문을 참조를 해서 제가 이거를 제 연구에 조금 추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효율이 가장 우수하게 나왔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 좀 확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연구를 고등학교 때 시작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학교가 조금 특이하게 그 일반적인 그 교과 과정보다는 조금 수학, 과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거에 집중하고 특히나 연구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학교였는데, 네. 이제 과학부가 영재학교로 바뀌면서 경기과학 영재학교로 이제 바뀐 학교였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특히나 성균관대나 고려대 이런 대학원에서 참여 연구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서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제가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연구하고 또 대학교도 화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사실 대학생이시죠, 아직? 근데 계속 학교를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고 아직은 계속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등학교 때 시작한 연구를 대학교 때 이어서 하셨고 근데 연구자로서만 계셨던 건데 창업을 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 연구의 결과로. 근데 창업을 군대에서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고도 좀 재미난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좀 모티브로 해서 벤치마킹을 한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군 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군대에 갈 때 창업을 굉장히 좀 잘 끌어줄 수 있는 특정 부대들의 굉장히 지원율이 몰리기도 할 정도로 네, 부대 내에서의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군 복무를 하는 도중에 창업 경진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열어보자라는 게 제가 복무를 할 당시에 처음 막 시작을 하고 있을 단계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복무하다가 이런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원래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생 때도 이제 뭐 창업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다 해서 군대 동기들과 함께 그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참여하고 나서 굉장히 좀 좋은 피드백들 그리고 사업을 좀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많은 조언들을 그 과정에서 들을 수 있게 됐고 이걸 그럼 실제로 전역하고 바로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함께했던 군대 동기들과 같이 창업을 했었죠. 그럼 그 멤버들이 아직도 지금 직원으로 함께 일하십니까? 네, 저희 코파운더 공동 창업자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의 이사로 각자 생산 영업을 담당하는 이사로 있습니다. 멋있네요. 2017년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참모총장상 수상했고 도전 K-스타트업에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사실 청년 창업이라는 게 자금이 가장 문제고 자금도 문제지만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모티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창업대회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일단은 뭐 창업 대회를 그냥 대회 참여만의 그 의미를 두고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사업이 어떤 방향성인지를 그 소개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의 비전이나 회사가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청년 창업가 조빈나 대표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창업 대회를 통해 내 아이템을 한 번씩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라. 그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 군부대 동료들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또 그 군부대의 사수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가 투자를 또 하셨다면서요? 네. 그 정확히는 이제 제 바로 위에 부사관. 네, 부사관. 그러니까 뭐 장교는 아니고 이제 제 바로 위에 있는 직속 간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 이제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그 밑에서 이제 말 그대로 병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이번에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친구 뭐 2명 중에 이제 1명도 저랑 같이 그 부사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의 뭐 아이디어, 아이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지만,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군대가. 군대 내에서 저희가 생활하는 것들,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것들에 대한 조금 믿음 이런 것들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큰 돈을 저희가 창업하는 과정에서 바로 투자를 했었고 굉장히 그래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셨죠. 그렇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분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새싹에게 물을 뿌린 건데 엄청난 열매가 돼서 성과로 돌아왔네요. 그분 비용 대비 굉장한 투자 비율을 자랑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투자자세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 처분을 해서 지금은 주주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수익화를 하신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양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가가 투자를 받을 때 물론 첫 번째는 아이디어, 그 사업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그 대표의 성실함과 태도가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이제 요즘은 창업하는 그리고 특히나 투자 생태계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경우들도 많지만 의외로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팀원들에 대한 맨파워 혹은 이제 그 성향 자체가 투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얼리 스테이지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제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친환경 좋아요. 뭐 지금 시대적 요구에 맞는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건 성능 아니겠어요? 네. 성능 당연히 대표님 뭐 자랑할 만하시겠지만 제설제라고 하면 또 빨리 녹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공적인 그런 염화칼슘 이런 거보다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괜찮습니까? 일단은 즉각적으로 눈을 녹이는 그러니까 즉효성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그냥 100% 살포했을 때보다 우수한 화학적인 조성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양산 스케일에서 이제 그 소위 이제 판매될 수 있을 수준의 가격대에서는 그렇겠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소위 이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보통 동시에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혼용해서 살포했을 때에 비해선 저희가 훨씬 더 우수한 융빙 성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친환경 제설제일지라도 이제 도로에서 눈을 제대로 녹여야 되는 거고 이런 눈을 녹이는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 제품을 납품하면서 실제 수요처들 지자체가 됐든 혹은 어떠한 기관이 됐든 해서 항상 우수한 성능들에 대한 평가들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게 한번 일례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난 시즌에 폭설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눈 많이 왔죠. 네네네. 근데 친환경 제설제 하면은 그래도 언론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는 다 저희 제품이 친환경 제설제인 줄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의 이제 강남이었나 특정 구에서 이제 제설을 하고 나서 이제 눈이 일부 잘 안 녹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좀 위험한 것들이 있었는데 한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 촬영해서 이게 불가사리 제설제여서 눈이 안 녹아서 이런 사건들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구청에 납품조차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 납품한 지자체에서는 뭐 제설 융빙 성능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더 빠른 융빙 성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자체 같은 데도 납품하고 계시고 정부하고도 발을 맞추고 계신데 수출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수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일본 쪽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물량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에 저희가 이번에 좀 큰 규모로 관급 쪽에 납품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북미 시장이나 이런 곳들에 저희가 민수 쪽으로도 제품을 납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범위와 지경을 넓혀가고 계신데 걱정되는 건 사실 제설제라는 게 추운 겨울에 거기다가 또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가 좀 꽁꽁 얼었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계절 사업이라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업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세요? 네, 일단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크게 두 가지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제설제 사업 자체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절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를 가져와서 친환경 제설제에 쓰이는 이 특정 성분을 추출하고 나면 남는 성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신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에서 저희가 제설제에 쓰이는 성분을 제외하고 남은 성분 중에서 화장품 원료에 쓸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하고
이걸 화장품 사업으로 현재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는 마지막 폐기물은 100%다 업사이클링을 해서 남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네, 100% 업사이클링을 해서 이걸 그대로 이제 액상 비료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소차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 수소차에 필요한 수소를 만드는 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친환경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폐기물까지도 업사이클링 할 때 친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방안을 만들고 계시는 거군요. 네, 일단 거의 사업화 직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부분 모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판대 스타스테크의 양승찬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신 거잖아요. 스타스테크가. 물론 환경,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자 이 슬로건만으로도 왜 사회적 기업인 건 알고 있지만 좀 사회적 가치 어떤 걸 담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는 없고 정확히는 소셜벤처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온전히 이제 그 기업의 방향성 자체가 100% 그냥 그 사회적 가치 그리고 혹은 그 이윤 창출의 목적성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회사 자체로서 이제 기업으로서의 목적성은 달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이 세 가지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해양 폐기물이라는 불가사리를 처리를 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환경 피해나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인풋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아웃풋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 제설제 그 자체가 기존 제설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문제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또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지금 중기 단계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부에 대한 안착에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죠. 이제 환경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와 그리고 기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이제 화학, 바이오 케미칼 이쪽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업체, 정확히 요약하면 친환경 글로벌 친환경 케미칼 업체로 성장을 하는 거를 저희의 궁극적인 방향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환경과 같은 이런 새로운 가치들,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새로운 가치들을 사업화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사업화를 특히나 환경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실제로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고 이미지상 좋아 보여도 이게 실제 시장에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바라는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ESG 혹은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들어서 점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환경이 단순히 보기 좋은 것 혹은 굉장히 미래의 자손을 위한 것 정도라는 좀 뭉뚱그린 가치를 전달했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그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일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번에 도쿄 협약이 이제 3차에 도달했는데 2025년이 되면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의무화가 될 거고 그 탄소 배출권은 말 그대로 이제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하나의 그 화폐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환경이 경제와 1대1로 딱 대입되는 이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떤 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 자체가 단순히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다 경제적인 것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친환경적이어서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도로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생각했을 때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설제 일반 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 저희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제설제 때문에 발생하는 도로 파손이나 차량 하부 부식 이런 것들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고려하면 저희 제설제를 쓰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더 경제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제품이 가장 빠르게 그 도입이 되고 설득이 됐던 곳들은 대부분 민간 도로를 관리하는 곳들이었어요.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저희가 설득하기도 편하고 시장에서도 보다 친환경적인 가치가 도입되기 편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경제적 가치가 되는 만큼 사업화할 때 단순히 좋은 가치만 지키면 안 되고 전략과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스타스테크의 양승찬 대표님 감사하고요. 너무 이 뻔한 말인데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면서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